시작. 됐다, 그냥 하자. 자, 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 김밥. 네, 오늘의 제목은 일본의 아시아 꿀꺽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이 그 땅을 많이 차지한 건가? 그렇지. 일본이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식민지를 여러 개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러일 전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짧게 되짚어보면, 자, 청일 전쟁 했던 거 기억나지? 1895년에 일어났었고, 일본이 청을 아주 손쉽게 이겼어. 랴오둥,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산둥반도를 한량을 받았고, 대만도 일본이 한량을 받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졌다고. 일본을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러프도 세 개의 나라를 동맹을 맺고 일본을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랴오둥 반도를 청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압박을 한다고. 이 러프도 이 세 개의 나라가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준 거는 왜 그랬을까? 정말 얘들이 어떤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을래나? 일본의 힘을 좀 없애려고? 그렇지. 얘들도 중국을 먹고 싶은 거야.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세계관에서는 일본은 듣보잡이었어. 근데 갑자기 청을 두드려 패고 이걸 가져가네? 일본을 오히려 네 말대로 경계하는 마음에서 랴오둥 반도를 청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압박을 한 거라고. 특히 러시아하고 일본이 충돌을 한다고. 러시아는 아시아 쪽으로, 남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어.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느 중간지점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남하 정책과 북방 정책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청 내부의 상황도 어땠냐면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 김밥. 국가가 혼란에 빠져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단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빠져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 의화단이라는 특정한 종교를 바탕으로 한 단체가 사회에 튀어나왔어. 그 얘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부청멸양을 주장한다고. 청을 다시 부흥시키고 서양을 멸망하도록 하자. 이런 움직임을 해. 그럼 얘들 이제 서양하고 맞서 싸워야 되니까 뭔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서양과 맞서 싸우는 무기를 뭘로 내세웠느냐? 무술을 연마하면 총과도 맞아. 그렇지. 쿵푸라든지 소림사가 있는 무술의 나라잖아. 무술을 배우면 된다. 우리가 가르쳐줄게. 무술을 쫙 연마하면 걱정하지 마라. 총알을 맞아도 괜찮고 총알뿐만 막아지는 게 아닐걸? 대포도 될걸? 이런다고. 이때 당시는 워낙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나라도 믿을 만한 거를 좀 잡고 매달리고 싶은 거야. 그런가? 그래서 얘들한테 대거 뭐 힘을 실어준다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오케이 알았다. 우리가 지금부터 부청멸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길을 가. 노란 머리, 흰 피부, 파란색 눈, 곱슬머리, 뭐 키가 크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눈에 딱 봐도 서양인들이잖아. 그럼 무조건 잡아. 그리고 뭐 강간을 한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온갖 괴롭힘을 하다가 결국에는 걔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거를 뭐 길에서 뭐 이게 하루에도 몇 수백 명, 수천 명씩 애들이 막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 뭐 이탈리아 사람도 있었을 테고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 정부에게 야, 저 의화단 쟤들 뭐냐? 니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좀 없애라. 그랬는데 청 정부가 안 움직여. 왜 그러냐면 사실 청 입장에서도 그런 서양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게 싫지.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화단이라는 어떤 단체가 알아서 일어나더니 막 그 서양 사람들을 처치를 하고 다니니까 은근히 얘들도 좋은 거야. 그래서 뒤에서 대놓고는 못 밀어줘도 야, 혹시나 저 아이들의 무술이 정말 서양 세력을 싹 깨끗이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뒤에서 은근히 도와줘. 그래서 결국 야, 안 되겠다. 직접 처리하자 해서 더 큰일이 납니다. 몇 개의 나라가 몰려오느냐? 끝났다. 8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야, 가자. 직접 처리하자. 들어온 거야. 근데 얘들이 이때 이미 뭐야? 신식 무기, 전함, 대포 이런 게 다 갖고 있던 애들이잖아. 이거 어떻게 무술로 되겠어? 얘들이 또 약한 나라들이 아니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얘들이 온다고. 특히 여기서 일본은 또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잖아.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개 박살이 납니다. 근데 그 잠깐 착각하고 있는 그 청이 중국이었지. 그렇지, 지금의 아, 중국이지. 잠깐. 이 의화단 사건 이후에 중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가 돼. 그 얘들이 싹 의화단 세력을 정리를 해버렸어. 항상 그렇게 어떤 정리가 되고 나면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야, 니네 우리 국민들 내가 잡아 죽였으니까 물어내 임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8개 열강들한테 이권을 다 뺏기는 거야. 대표적으로 철도 부설권, 그리고 각 나라의 군대들이 청나라 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각종 이권 사업들을 얘들이 나눠서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이거 중간에 누워있는 용이 중국이지. 완전 기절했어. 그리고 고문, 이게 러시아 상징하는 거지. 이 사자는 영국, 여기 이제 흰 독수리, 미국. 닭이 프랑스거든.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되게 웃기지. 또 특히 더 마찰을 일으키는 게 러시아와 일본이었어. 이제 얘들도 중국에 들어와서 뭐 하나의 승리를 거뒀으니까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이권을 주장하겠지. 근데 얘들이 또 부딪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그래서 일본이 생각을 했어. 아, 저 러시아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네 저거. 저 새끼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장 이때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하고 1대1로 맞다이를 까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다지 발전해 있지 않았어. 근데 이때 당시에 또 러시아가 해군 강국이었어. 근데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한번 붙으려면 바다를 빼고는 말이 안 되겠는 거야. 지금 현 상태로는 러시아 해군한테 자기 나라가 아직 못 미쳐.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력했던 나라가 영국이거든. 그래서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자고 해. 근데 마침 그게 영국의 어떤 바람하고도 맞아 떨어져. 1902년에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는데, 일본은 해군력을 성장시키고 싶었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고 싶었거든. 근데 일본이 알아서 자기들이 그걸 하겠대. 그럼 영국은 당연히 도와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겼지. 그래서 영국이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해군력 증강시켜. 우리가 무조건 밀어줄게. 그래서 일본력이 무럭무럭 해군력을 키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영국하고 일본이 합쳤다고? 이 까딱하다가는 안 되겠는데?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한테 얘기를 한다고. 야, 우리 다시 한번 뭉치자. 일본 제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번엔 얘들이 잠깐만, 근데 생각 좀 해보고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국제관계는 늘 바뀌어.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에게 동맹 제안했는데 프랑스, 독일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프랑스 여기 있잖아. 그 옆에 독일이 있다고. 프랑스는 지금은 독일을 견제할 때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는데 그걸 다 독일이 일으키거든. 이때부터 애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독일이 여기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독일이 너무 힘세지면 프랑스가 위협을 받겠지. 야,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일본을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우리는 독일을 신경 써야 될 텐데, 혹시나 독일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쳐들어오면 프랑스는 영국한테 SOS를 치거든. 그런데 지금 얘가 러프 독 연맹을 만들면 영국을 등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영국과 지금은 대립을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이런 입장인가. 그리고 독일은 왜 또 뜨뜻미지근했냐? 함부로 나섰다가 영일 동맹에 미국까지 합류하면, 저 멀리 있긴 하지만 미국도 전 세계 이제 제국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잖아. 그럼 여기에 러프 독이 합쳤어. 그럼 미국이 이 세 개 합치면 얘도 이제 힘이 세지잖아. 근데 마침 영국하고 일본이 합쳐져 있네. 미국인 나는 얘들한테 붙을까? 그래서 미영일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 머리 아파지잖아. 그 독일도 주춤한다고. 그 국제관계는 항상 이런 식이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때 바뀌어.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또 좀 어렵게 됐지.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어떤 노력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근데 니네 마음 안다. 니네는 대륙 진출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근데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 땅이 엄청 크지. 근데 러시아 최고 북단 위쪽은 이제 북극이야. 거긴 바다긴 하지만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언다고. 부동항을 만들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1903년에 만주와 한반도 갈등에 대한 대화를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서 한번 하긴 해. 그러면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중립지역으로 좀 설정을 해서
우리도 뭐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서로 양보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돼. 근데 일본이 자신감이 막 차오르고 있을 때였다고. 청일 전쟁도 이미 이겼고. 그래서 갑자기 얘들이 1904년 2월 8일에 자 여기가 청일 전쟁에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이 부분 원래 일본이 차지했었잖아. 근데 러프 독이 일본을 밀어내버리고 여기를 다시 러시아가 여기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짜증나지. 안 모르겠다. 씨. 야 우리 어차피 우리 뒤에 영국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지. 여기를 공격했어.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기습해버렸어. 1904년 2월 8일부터 러일 전쟁이 시작된 거야. 1904년 2월 8일에부터 1905년 5월 28일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었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 듣보잡이었어? 듣보잡. 그 얘들이 갑자기 얘를 선빵을 날리니까 전 세계 깜짝 놀랐어. 미친놈 아니야 저 새끼? 저 왜 저 지랄하지? 저 죽을라 그러나? 그래서 그때 나온 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본 거야. 이게 큰애가 러시아 가소로운 거지. 웃고 있어요. 미친놈인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얘가 덤비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응, 다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때 이 그림에 좀 슬픈 게 있어요. 청이 얼마나 약해지도록 약해졌냐면 이 정식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못해. 담 넘어서 몰래 보는 이런 입장에까지 처해져 있었다고. 자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면 전 세계는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겠어? 당연히 저 그렇지. 러시아지. 100% 러시아가 그냥 갖고 논다, 두드려 팬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잘 봐. 이 전쟁이라는 게 흐름이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러시아는 오케이 우리 뭐 전함 빵빵하니까 그 리순에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우리 본국에서 전함을 보내줘서 해결해줄게. 이러면서 흑해 함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도 작게 여기 러시아 경계선이니까 여기 바다가 하나 연결돼 있지. 그리고 여기도 러시아 이제 국경이니까 여기도 바다 연결돼 있지. 요 바다가 발트라고. 바다 이름이 발트해야 여기가 흑해라고. 근데 지금 아시아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출발시키면 요렇게 나가서 여기는 이제 원래 땅인데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어. 그럼 수에즈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가장 가깝잖아. 이렇게 가려고 했지. 그런데 이거를 영국이 방해를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영국은 누구 편이야? 일본.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영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안 돼. 러시아 니네가 이 흑해에 있는 군함을 흑해 밖으로 내보낸다? 야 그건 안 되지. 러시아 그 군함의 흑해 통과는 흑해 중립화 규정에 의거해서 개전이다. 전쟁을 시작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러시아 흑해 함대를 보내려면 여기서부터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통과하면 이미 벌써 너덜너덜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러시아가 아씨 이건 안 되겠네. 이제 돌아서 가야겠네. 아프리카 다 돌아서. 여기 흑해야. 흑해는 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발트해에 또 함대가 있지롱 이렇게 한다고. 여기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발틱 함대라 그래 이걸. 발틱 함대를 내보내. 근데 원래 최초의 계획은 이렇게 나가서 요로 지중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 건너서 이렇게 가면 또 아시아가 나오잖아.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이때 러시아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해. 일본을 너무 우습게 본 거야. 여기에서 전쟁이 났지.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본국에서 전함 보내줄게. 바다에서 포를 지원해 줄 테니까 앞뒤로 공격해서 샌드위치로 중간에 있는 일본을 개박살 내주겠다. 이런 작전이었다고. 일본을 너무 우습게 봤기 때문에 지휘관 몇 명은 이제 베테랑들을 태워보냈지만 굉장히 신입 병사들을 많이 태워보냈어. 왜? 어차피 우리가 이기니까 니네 전쟁 한번 해보고 승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맛보고 와라.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1904년 10월 15일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1904년 10월 21일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여기가 영국의 북해라고 발틱 함대가 여기쯤 갔는데 실수를 하나 해. 영국 어선 6대를 얘가 격침시켜버린 거야. 격침이. 그 포로 쏴서 바다에 빠뜨렸다고. 끝났다. 그래서 영국이 어이가 없잖아. 야, 니네 왜 그랬냐? 얘들이 다 이제 초보 병사들이 많다 보니까 밤 되고 이러면 어선인지 저게 뭐 상대 다른 나라의 군함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 일본에 오래를 발사하는 그 배가 바다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쟤들 저거 일본 어뢰장 아냐? 쏴 죽였는데 해 뜨고 보니까 영국 어선이었던 거야. 그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미친놈들이 야 물어내. 그러면 러시아 야 지금 미안한데 이거 우리가 실수한 거 인정하는데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돼.
나중에 갔다 전쟁하고 와가지고 뭐 물어주든 사고를 하든지 할 테니까 일단 가자. 옥신각신 한다고. 여기서 어느 정도 또 힘을 뺐어. 시간도 지체됐어.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여기로 갈라 그랬어. 여기서 또 영국이 또 얘들한테 잠깐 스톱 그래. 근데 왜 이리로 가냐? 러시아는 당연히 아니 우리 이리로 가가지고 수에즈 운하 통과할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마침 또 여기는 이집트인데 여기 수에즈 운하는 또 영국 거였다고. 얘들 돈 주고 샀어. 그 영국이 안 돼 그런다고. 이때 수에즈 운하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러시아 군함이 엄청 큰 거야. 왜 배가 물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 반은 물에 나와 있고 반은 물 밑에 들어가 있잖아. 요만큼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때는 수에즈 운하 초기였기 때문에 너무 큰 배는 갈 수가 없었어. 그 영국이 보니까 야 니네 배가 너무 크다.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면 이거 바닥에 닿을 것 같은데? 그럼 배 걸리자 못 가잖아.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런다고. 만약에 러시아 배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 공사를 막 서둘렀겠지. 근데 어차피 얘들은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공사를 또 천천히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야. 일부러 아씨 돌아가야 되네. 이렇게 돌아간다고. 거의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지구 한 바퀴 지름 얼마인지 너 알아? 그 42,000 그렇지. 킬로미터인가? 그렇지. 아닌가? 약 4만 킬로라 그러잖아. 근데 이때 러시아 발틱 함대가 항해한 총 거리가 얼마냐? 4만 약 2.8만 킬로야. 반 넘었는데. 그렇지. 전 세계 반을 넘게 돌아지들 간다고.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이미 러시아는.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이때의 배들은 석탄을 떼는데 석탄은 배가 좀 멀리 가려면 엄청 많이 실어야 돼. 근데 막 그게 오래 타지도 않아. 나무처럼 넣어놓고 좀 있으면 꺼지고 넣으면 계속 넣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하면서 연료를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막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때 이 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어느 나라 식민지였느냐? 영국. 영국 식민지였던 거야. 이제 감이 오죠. 이제 꼬였지. 영국이 몰래 이 식민지 국가들한테 명령을 내려. 야, 지금 러시아 군함들 거기 지나갈 텐데, 야, 협조하지 마. 못 들어온다 그래. 그 주차시켜주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군데 정도 정박하면서 가야 된다고 치면 한 2군데밖에 못 쏘고 이거 가는 거야. 그것도 이제 엄청 힘이 빠지지. 근데 잘 봐. 똑같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km를 자동차 가야 된다고 쳐.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100km야. 근데 여기를 시속 200km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잖아. 그 대신 빨리 갈 수 있는 대신 연료를 많이 먹지. 똑같이 100km 가는데 시속 50km로 가면 연료를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그 대신 시간은 50km 가면 더 길고. 더 오래 걸리지. 근데 중간에 연료를 보충할 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속력을 낼 수가 없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아, 그래서 1년 걸려. 10월 15일에 출발했지. 근데 얘들이 돌아서 여기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야. 여기를 언제 도착하느냐? 그 다음 해 1월 달에 도착한다고. 여기까지 가는데 벌써 3개월 걸린 거야. 얘들 계속 싸우고 있어요. 3개월 동안 두드려 맞고 있다고. 이제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억지로 1월 달이 돼서 마다가스카르에 네? 러시아 전함 도착했는데 1월 9일에 소식이 들려와. 뭔 소리야? 여기 리순항에 있던 러시아 함대가 전멸했대. 여기까지 외웠어. 그렇지. 그럼 얘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야. 되게 웃기지. 얘들이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야? 진짜네 지금. 그렇지.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아군을 도와주려고 가는 건데 아군이 사라진 거야. 왜 갔어 그럼? 그래서 얘들이 아이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 1차적으로 빠졌어. 그런데 원래 얘들이 기대했던 거는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 여기에 있던 애들도 잘 싸우고 있고 우리도 도와주고 해서 화력을 합치자는 건데 한쪽 화력이 이제 불이 완전 꺼져버렸잖아. 그럼 얘들 혼자서 가야 돼. 근데 발틱 함대가 처음에 몇 대의 군함들이 갔냐면 29척이 갔다고. 그 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야. 29척으로. 정보를 수집해보니 여기에 일본 군함이 89척이 있대. 야, 씨, 아무리 우리가 배가 튼튼하고 강하다고 해도 쪽수에서 너무 밀린다.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스탑. 본국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자. 본국에서 플러스 9척을 또 더 보내줍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병원선이야. 병원선 뭐냐면 배에다 병원을 차린 거지. 전쟁하다 부상 입으면은 이제 치료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전투함은 8척을 더 보내는 거지. 배가 너무 커서 수에즈 운해를 통과를 못 했잖아.
그 이번에 엄청 큰 전함은 또 못 보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배만 골라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럼 얘들이 이렇게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2달 동안 대기를 또 타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하고 여기 가서 중간쯤에서 만나자고 이쯤에서 만나서 대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요렇게 가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걸 다시 출발하는데 언제 출발하느냐? 1월 달 초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는데 발틱 함대 추가분 오는 거 기다리고 어디서 만날지 회의하고 하느라 약 또 2달 보름이 또 흘러갔어. 3월 21일에 출항을 한다고. 여기서 또 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대략 봤을 때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여기 리소난까지 가는데 중간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 정도 있지. 근데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인도야. 아. 그런데 봐, 이때 당시는 또 인도는 어느 나라의 또 식민지였어. 아 설마. 설마.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을까? 영국? 그렇지. 영국이 또 인도를 먹고 있었다고. 그럼 여기서 또 주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못해. 그냥 통과해야 돼. 쭉 가다가 요렇게 사이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또 영국 또 식민지야. 그냥 다 먹었잖아 이거. 그래서 얘들은 어디까지 안 쉬고 가야 되냐면 베트남은 이때 프랑스 식민지였거든. 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멀리 가야 되지. 그러니까 또 속력을 낼 수 있다 없다? 뭐네 천천히 가는 거야. 베트남의 깜라인만 여기까지 갔는데 또 한 25일 정도 걸린 거지. 여기를 또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얘 본대하고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투함이 37대가 됐다고. 이제 깜라인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베트남에는 또 아쉽게도 석탄이 별로 없어. 그 석탄을 보급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거야. 근데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이제 동맹국이라서 주차할 수 있게 해줬지만 프랑스는 지금 입장에서 독일이 자칫 잘못해서 커지면은 영국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지. 그 영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러시아 배를 전폭적으로 또 도와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도 얘들이 좀 소극적으로 행동했어. 그러면 원활하게 식량이라든지 뭐 석탄 같은 것들이 조달이 빵빵하게 되지는 않았겠지. 그 여기서도 거의 최소한의 석탄을 싣고 러시아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리순에 있던 러시아 군대는 전멸을 했지. 그 애들이 야 안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여기를 쳐들어가고 일본하게 붙으면 승산이 없다. 다시 우리가 러시아 항구에 정박을 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보충하고 해군력을 증강한 다음에 다시 쳐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바다 항구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러시아 땅이지. 맞네. 오. 여기 가면 되잖아. 여기가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누가 봐도 여기 한국과 일본 사이를 통과해서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시절이었냐면 레이더가 있지 않았어. 요즘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뭐 몇백 킬로 밖에 있는 상대방의 뭐 전투기나 배 같은 거 찾아내서 미리 방어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하잖아. 오로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깬또야. 운에 맡겨야 돼요. 내가 최단거리로 연로 갔는데 마침 여기에 일본 군함이 대기를 안 해. 그럼 쏙 통과를 하는 거고.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돌아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멀리 이렇게 돌아갈까? 이 세 가지 루트를 고민한다고. 뭐야 한대 1등을 여기 보내보고 믿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조차 애들이 없었어. 그만큼 석탄이 부족했어. 한 번에 가야 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이 모르겠다 하고 우리가 밤에 불을 다 끄고 천천히 엔진 소리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안개가 낀 날을 선택하자. 그 들키지 말고 여기를 싹 통과해서 일단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좀 힘을 충전한 다음에 다시 일본을 치자. 이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일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정보를 받았지. 누구한테 받아? 영국? 그렇지. 영국의 식민지는 온 세계에 이때 막 넓게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 군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알려준 거야. 옛날 배들은 군함이라고 하지만 철로 바깥 부분을 뭐 감싼다 하더라도 배 안쪽에 갑판 이런 바닥 같은 것들 나무로 하기도 했어. 그럼 석탄이 없으면 나무 떼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배에 붙어있는 나무 부분을 도끼로 패서 떼낸 다음에 그거를 연료로 쓸 정도로 절박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최단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발틱함대에서 추가로 온 배들 중에 병원선이 있다고 했지.
근데 이때 국제 전쟁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병원선은 부시지 말자. 왜? 걔들은 그 환자 살리는 거니까 걔들은 우리가 너무 공격해서 침몰시키는 거는 비인간적이. 그건 안 건들기로 약속돼 있었다고. 그런데 대신 밤에는 이게 병원선인지 군함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병원선은 밤에도 불을 끄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마크 같은 거 붙어 있으니까. 다 알잖아. 거기. 그렇지. 병원선이라는 걸 확인이 되면 공격 안 할게. 이게 국제적인 약속이었다고. 그 러시아가 또 고민을 해. 그럼 병원선은 불을 켜야 되나? 그럼 우리 들키잖아. 아니야, 불 끄자. 막 고민을 또 해. 근데 이랬을 거야. 병원선만 불을 켜놓고 먼저 좀 떨어뜨려서 보내면 일본이 병원선만 오는구나 라고 뒤에 따라가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병원선 불을 켜고 가니까 길잡이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결정을 어떻게 하냐. 병원선은 불을 켜고 가자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결정타야. 얘들이 살금살금 여기에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가는데 러시아 배는 빨리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일자로 이렇게 쭉쭉 가고 있었겠지. 왜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여기 사이에서 일본은 알고 있었어. 크게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이런 뭐야. 배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뒤쪽으로 간 배는 포를 장전하고 앞에 오는 배들은 포를 쏘고 계속 쏠 수 있잖아. 여기서 한 개씩 두 개씩 들어온 거 그냥 계속 포격하면 되잖아. 이걸 쓰시마 해전이라 그래.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대한해협이라 부르고 일본 여기를 쓰시마 해협이라 그러거든. 근데 지금 러일 전쟁이니까 일본 중심 단어를 쓸게. 쓰시마 해전이 일어나는데 해전이 아니지. 사실상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지. 러시아의 함대가 거의 끝이 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피해 규모를 보면 되지. 5,380명이 죽었어. 5,917명이 부상. 거의 10,000명 넘게 죽거나 부상당했지. 일본 117명 전사. 583명 부상. 전함 6척이 침몰. 해방함 1척 침몰. 기타 군함 14척 침몰. 이만큼 다 침몰. 21. 그렇지. 포로로 6,000명이 또 잡혔어. 그리고 7척은 또 납포됐어. 그냥 배는 안 부셔졌는데 그대로 그냥 다 일본이 끌고 가버린 거야. 그 6척은 무장 해제됐어. 그리고 일본은 3척밖에 침몰 안 했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다 안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해군의 압승이야.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는 와해됐어. 와해가 해체돼서 사라졌다는 얘기야. 근데 근데 겨우 3대만 블라디보스톡으로 도착을 합니다. 대한해협까지 오는 경로가 너무 러시아한테 불리한 작용들이 많았지. 가장 큰 영향은 영국이 미쳤지. 솔직히 영국이 다 이러고 그냥 그렇지. 일본이 막타만 친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어떻게 보면 재수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거야. 그냥 주웠어 그냥 이 전쟁을. 그 외에도 나머지 전쟁들에서도 일본이 계속 이겨. 리순항 해전도 일본이 이기고 제물패전, 리순항 봉쇄 및 포위전 모두 일본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나면 또 그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실상 이 전쟁은 중국 리순에서 일어난 전쟁이지 일본이나 러시아 본토에서 일어나진 않았잖아. 러시아도 지기는 졌는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본토가 당장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가 개겨요. 원래 전쟁이 치고 나면 배상금 막 주고 이래야 되잖아. 그 러시아가 아 몰라 씨 우리가 지긴 졌는데 우린 배상금은 못 내겠다. 아 몰라 이렇게 된 거야. 그 러시아는 오히려 준비를 해서 한 판 더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사실 일본이 이기긴 이겼지만 일본은 굉장히 힘겹게 승리를 했어. 국내에 있던 돈을 거의 탈탈 끌어가지고 이 러일 전쟁에 다 쏟아부었거든. 그 사실상 한 번 더 붙었으면 러시아가 이겼을 거야. 근데 일본이 재빨리 머리를 쓴 게 야 이대로 계속 시간만 질질 끌면 우리가 너무 불리해지는데 안 되겠다. 누군가 이제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 일본이 미국한테 얘기를 했지. 야 쟤들 우리한테 졌는데 자꾸 개긴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불러. 그 부른 데가 어디냐?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도시로 부릅니다. 야 일본 니네도 오고 러시아 니네도 빨리 와. 씨. 니 졌잖아. 할 건 해야지. 국제 전쟁 규칙이 있는데 내가 중재해줄게. 둘 다 와서 내 얘기 듣고 서로 합의하면 도장 찍어. 이렇게 부른다고. 그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 중에 주요 요약만 아빠 추렸어. 봐봐. 정말 짜증나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잖아. 근데 조약 내용에 이게 있어요.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 제국의 지도 보호 감독권을 러시아 니네는 승인해줘라. 러시아 니네가
일본이 대한제국을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니네 빠져 이렇게 해준 거지. 미국이? 이 조항이 여기 일단 들어가. 그리고 러시아는 리순가 나렌 조차권 승인 및 장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한량한다는 걸 넘겨준다는 그 거지. 이건 또 왜 하는 거야? 중국인데. 중국인데. 뭐 이런 식이야. 이때가 이건 또 왜 이랬어.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 제국이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이 배상금을 러시아가 안 주고 개긴다 그랬잖아. 근데 배상금 니네 주기 싫어? 그래도 배상금 안 주는 대신 뭐라도 줘야지. 러시아 옆에 보면 사할린 섬이라는 게 있거든. 그 섬의 반틈 일본한테 떼줘. 그래서 사할린 섬의 남사할린을 한량한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제국은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뭐 여러 가지 바다에 있는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 제국에 양도한다. 이제 사할린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가 사할린 섬이야. 뭐? 이게 섬이야 꽤 크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남한보다 더 크다고. 아니 이거 이 중에서 반을 뚝 떼서 지금 여기는 일본 거 이렇게 해줬다고. 지금도 저거 일본 거야? 아니 지금은 다시 러시아 돌아갔지. 어떻게? 1945년에 핵 두 방 맞고 이제 얘가 아 맞아. 일본한테 다 무조건 뺐지. 항복할 때 다 뺐잖아. 이것도 러시아 돌아갔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이 동아시아의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세졌지. 자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났잖아. 딱 5년 후에 1910년 8월 2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한일 합병. 대한제국과 일본은 합친다. 한 나라다. 여기 어디야? 경복궁인가? 그렇지. 맞아. 경복궁 우리나라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에 일장기 걸어버린 거지. 끝났어. 자 이거를 한일 합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돼버린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 그럼 이때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으로 영향이 크냐면 일본이 이제 전성기 때 일본 제국이 이만했어.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다 먹었지. 다 먹었다. 응. 좋아해? 여기 이제 여기 중국의 일부잖아. 한국은 완전 식민지 만들어 버리고 대만도 먹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갔던 그 베트남 아니야. 베트남 이쪽도 프랑스 거라며. 뭐 이때 일본이 쳐들어왔어. 뺏었어 먹었어. 그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이거 다 이것도 일본 땅이야? 일본 이만큼 다 먹었어. 잠깐만 이거 다 합치면은 얼마나 큰 거야? 되게 크지. 일본이 이랬던 적이 있었어. 이때가 전성기야. 이때 1942년이었지. 아니 우리는 왜 침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침략 안 하고 선진국 올라온 것도 대단하다.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러일 전쟁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허무하게 러시아가 일본에게 져버렸다는 거. 근데 뭐 결과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완전히 패배한 건 또 아니었어. 그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자, 그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식민지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여기까지 합시다. 되게 웃기지? 재밌지?